안녕하세요.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입니다. 네, 어제 유튜브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독서를 했어요. 네, 독서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제 오늘도 아침에는 저기 시니어 독서 포럼에서 이제 아침 일찍 강의를 하느라고 어, 독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다녀오고 이제 집에 좀 늦게 귀가해서 저녁을 먹고 지쳤는데 독서를 해야겠다 해서 이 방송을 하기 직전에 독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틀려도 좋다 10장과 11장과 12장을 어제 읽었던 내용하고 오늘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어제 읽었던 내용은 이제 사고의 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한 것이었고요. 오늘 내용은 동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동기부여. 먼저 어제 나왔던 내용은 편견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사건들을 결합시킨대요. 그리고 이제 뇌에서 그리고 관계와 스토리를 지어내고 전혀 있지도 않는 사고의 틀과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립니다. 네. 그런 판단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틀과 경험에 의존하여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데이터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있어서 그런 사람과 또 어떤 사건, 지역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운이 좋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운이 좋다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상하게 하는 수준은 그냥 좀 낮다는 거예요. 근데 운이 나쁘면 주식에서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인종차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인종차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인종차별로 인해서 사실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뇌는 쉬지 않고 사고의 틀을 만들어 주변 사물을 각각의 서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가 막 이렇게 편견의 벽들을 쌓아내는 거죠. 생각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의 대부분은 어떤 똑같은 패턴, 루틴을 따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실 세상을 살아가기에 매우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적용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사실 대부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서 기대의 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경보가 울리죠.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사고의 틀을 바꿔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또 고개를 돌려 방해가 되는 자극을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생각하던 대로 그냥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폐쇄적인 후자의 반응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자칫 착각과 왜곡된 세계관에 빠지게 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선거나 그럴 때일수록 가짜 뉴스들이 판치죠.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그로 인해서 선입견과 징후가 생기기 때문이죠. 어떤 집단, 어떤 개인, 어떤 인종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징후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그런 징후로 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 전쟁을 또 접하는 사람들이 어떤 명확한 데이터,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스테레오 타입에 빠져서 누군가를 징후하고 어떤 나라를 징후하게 되는 거죠.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이제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슷한 의견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가 요즘처럼 쉬운 때도 없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보면은 친구 관계는 유지하되 팔로잉은 이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내가 딱 보는 순간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고백하면은 이렇게 저랑 취향이 맞지 않는 분들은 친구를 끊으면 좀 이제 매정해지니까 그 페이스북이 교묘하게 그런 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 자기 취향에 맞는 것들만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댓글과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그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널리 퍼져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구 평면설이라든지 뭐 엉뚱한 음모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인정받으려고만 하면 결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 수 없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 내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고 저자가 쓰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이렇게 판단 어떤 또 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제일 늦게 해도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섣불리 사람과 상황을 판단해서 오해할 때가 있었는데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내린 판단일수록 그 판단이 사고의 틀에서 나온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의 감옥에서 계속 나를 이제 가두는 거죠. 감옥에. 나와 다른 의견과 이렇게 시각은 호감을 두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나랑 이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호감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다른 의견도 이제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더 나은 결정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다양한 의견입니다.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그릇된 판단은 내리기가 쉽습니다. 다른 의견에 많이 노출될수록 당신의 의견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썼는데, 그렇죠. 그래서 토론 문화가 좀 많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편의 입장에서도 토론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도 겸허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이유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사고의 틀, 그 11장이었고, 제가 이제 방금 읽었던 내용, 12장, 동기인데, 마음의 게으름뱅이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이유, 우리와 타인의 의욕을 고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가 독일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83년생이니까 94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대요. 그래서 반에서 한 학생을 칭찬하는 선생님은 이제 그 학생의 의욕을 북돋아 주려는 의도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칭찬으로는 이제 한 명의 승자와 29명의 패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 제도가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1등만 한 명만 승자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는 경쟁심만 부추길 뿐 절대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그런 식의 잘못된 동기부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고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또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보너스를 지급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뇌에겐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결국 이제 뭐 세일즈맨 1위 했을 때 뭐 1등상, 판매상 뭐 이렇게 주는데 이런 것들이 그 보상이 끊겨버리면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사람이죠, 사람은 말이 아니에요. 당근만 쫓아다니는 그런 보상만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달리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동기는 외부가 아니라 항상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동기부여는 보상 자체가 아니라 약간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죠? 기대를 좀 낮게 잡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고 최고만을 원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 이제 생일을 맞아서 뭐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애들 얼마나 이제 선물 기대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도 크리스마스 뭐 생일 선물 이렇게 기대했을 때 결국 뭐죠? 흔들샤프, 학용품 이런 거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실망한 거죠. 제가 이제 처음 기억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유치원 때 재롱잔치를 하고 나서 이렇게 포장된 선물을 받았어요. 과자더라고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엄마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그만큼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자도 못 먹어봤으면 사실 되게 좋아했을 텐데 그 과자 이름이 이제 사실 마가 땡땡인데 그 과자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 그 생일을 맞아서 특별하게 주는 선물보다 예기치 않게 건네는 꽃 몇 송이, 작은 케이크 하나, 또 작은 액세서리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으쌰으쌰 화이팅! 수백만 번 외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동기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동기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정을 기대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보상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적이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게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동기부여 책들이 서점에 가면 난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서 의욕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헬스클럽을 가기 싫어하는 것과 논문이나 뭐 원고를 마감 날짜까지 미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동기 시스템은 실제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때만, 바로 이제 이익이 돌아올 때만 행동을 부추기는 거죠. 먼 미래에 있는 잘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고 이렇게 독서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뭐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막 멋진 사람이 막 바뀌지 않거든요. 이게 누적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책을 쓴다는 것도 당장 뭐 계약되는 출간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힘든 겁니다. 네.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미래의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알면은 장기적인 결정에 의욕을 불태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지도 그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명한 책이 있죠. 내 인생의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꿈꾸고 싶은 것들,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나무처럼 표현해 본다는 것이 중요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질문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적지만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을 선택하죠. 이런 행동의 원인은 우리 뇌의 동기 시스템에 있습니다. 당장의 보상은 미래의 보상보다 더 강하게 아쿤베스 핵을 활성화시킨대요. 그게 동기부여를 하는 핵인데 이런 충동적인 행동은 나이가 젊을수록 더 심해서 나이가 점차 들면서는 약해지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성숙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욕이라는 것들이 더 사실 창피한 거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눈앞의 보상을 멀어지는 게 맞는데 나이가 들면서도 이제 탐욕스러워지는 거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나이 들면 안 되겠죠. 자기 행동의 장기적 결과를 또렷하게 목격할수록 하기 싫은 단기적 활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결국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이제 주입을 해주면 눈앞에 있는 것들, 하기 싫은 것들, 독서,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한다는 거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완벽하게 끝마치는 것보다 조금 불충분하더라도 무엇이든 끝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도 이렇게 결국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는 게 매일 30분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조금이라도 읽는 것이 그냥 누워서 휴대폰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장기적인 의욕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만 생길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네. 독서, 운동, 자기계발, 어떤 취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매일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동기 시스템은 직접적이고 빠른 칭찬에 약해서 아까 뭐냐면 보상을 잘못 활용하면 쉽게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인텐시브, 보너스. 그렇지만 우리 머리의 의욕 시스템을 활성화하지는 못한대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 네. 우리는 개인이고 개인으로 존중받고 싶습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진짜 위대한 성공은 돈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죠. 돈만 벌려고 했으면은 그런 전기를 뭐 만든다거나 전신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결국 돈만 따라가서 된 게 아니라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 위대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인간에겐 독립된 인격체로서 능력을 존중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백과. 네. 뭐 물론 수준이 떨어지는 글도 있지만 그 위키피디아는 분명히 성공했고 가장 큰 사이트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개인들이 자기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과 돈을 버리면서도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조성해주면 동기는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자 글을 쓸 수 있게끔 게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많은 지식들이 축적이 되는 거죠. 이제 리눅스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제 OS가 있는데 자발적인 그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죠. 그 독일에서는 100만 명 넘는 사람이 민간 소방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돈으로 비길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의욕은 개인의 발전과 인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발명은 더 중요한 목표를 뒤쫓을 때에만 가능하죠. 자신을 입증하겠다는 그 위대한 목표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 입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잠재력들, 돈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 창작성이나 어떤 꾸준함이나 성실함이나 그런 것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동기는 의욕을 북돋는 환경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중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은 이제 상사가 내민 보너스보다 훨씬 의욕을 북돋는데요. 그런 예를 들었는데 투표를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그냥 투표하세요라고 이렇게 간단한 문구만 넣는 것보다 페이스북 친구가 자기 친구도 투표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너도 투표하세요라고 하면 훨씬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기왕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싶으세요? 내가 할 수 있다. 충분히 어렵지만 도전한다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건 안 될 거다.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 싫어해요.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내면의 동기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이제 아까 1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틀에 갇히지 말고 어떤 것들을 검토할 때 나와 다른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30분만 독서합시다. 하삼독의 감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